법 시작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거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온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고가의 자산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적으로 표시, 게시해주는 절차에 대한 법입니다. 이 두 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부동산 등기법하고 우리는 지금 공간정보법부터 문제 할 겁니다. 이 공간정보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공시해 주느냐? 부동산의 외관, 부동산이 가지는 물리적 현황, 그것을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6가지를 우리에게 공시를 합니다. 이 토지가 어디 있느냐?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 토지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토지는 어떤 모양을 가졌느냐? 내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국가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위치와 용도와 크기와 모양을 알아내야 됩니다. 모양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량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살지 안 살지 결정도 하기 전에 청량 비용부터 한 돈 빽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는 한 방에 내 마음에 든다. 수없이 많은 토지를 봐야 된다. 수없이 많은 토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개인이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돈 1,000원, 2,000원만 내면 그런 정보들을 아낌없이 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거래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법이 공간정보법인데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외관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거래를 하고 싶죠. 그럼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누구하고 거래해야 될 것인가? 그 소유자, 권리자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리자가 누군지를 나보고 스스로 알아라 라고 방치를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인구의 반 이상이 전부 성은 사시에 이름은 기꾼들 전부 드글드글 할 거예요. 맞죠? 그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권리자가 누군지를 제도를 정비해서 국가가 등기부라는 장부를 딱 갖춰놓고 이 등기부에 국가의 검증을 거쳐서 등기된 자여야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등기부를 보고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제도를 정비를 해놓고 그 등기부는 돈 1,000원만 주면 아낌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려고 할 때는 이 공시법에 관련되는 대장이나 공시법 관련되는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공간정보법부터 갑니다. 자, 토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은 뭐예요? 움직임이 없는 자산이에요. 그죠? 자, 부동산에 있는데 부동산의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자, 동산할 때 동자가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한자로 움직일 동자를 써요. 그리고 재산인 거예요. 움직이는 재산을 우리는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안일부자를 써서 움직임이 없는 재산,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움직임이 없는 재산,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은, 지금 가진 자산은 전부 동산이에요. 왜? 여러분이 가지고 위치 이동하면 같이 위치 이동이 돼버리잖아. 그게 동산인 거야. 별거 없죠? 여러분 자동차, 동산, 부동산, 동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우리 수천억 하는 전투기, 미국에서 사온 전투기 움직이죠? 다 동산이에요. 인공위성 동산이고 항공모함도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자산, 대표적인 것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자, 건물은 건축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넘어가고 토지만 다루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토지에 대해서 국가는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이 정보를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굉장히 긴 이름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시작할 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에 할 법,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법에서 지적공부라고 하는 장부를 만들어 놓고 이 장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는 6가지 토지의 외관을 우리에게 공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외관이 마음에 들었다면 권리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권리자가 누군지,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법을 통해서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두 가지 장부를 확인해보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죠? 해야 된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도표는 수업하면서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요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자, 우리 지적공부라고 부르는 장부. 지적공부는 7종이 있는데 그 7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장부가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지 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 대장이라는 걸 통해서 토지 표시를 우리에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토지 표시는 먼저 대장에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 후에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장부를 만들 때는 장부를 만드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대장이 만들어지고 후에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들어가면 등기법과 지적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선대장 후 등기부. 여러분이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부터 만들까요? 건축물 등기부부터 만들까요? 건축물 대장부터 만드는 거예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자, 대장에서 표시를 정하고 그 표시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권리를 공시하는 등기부에서도 이 부동산, 이 등기부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인지 그 부동산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 소개로서 대장에 있는 표시 중에 일부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대장은 원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외관을 공시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권리자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자인 주인이 누군가, 소유자가 누군가 정도는 같이 공시를 해주자. 만약에 소유자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이 표시가 마음에 들었을 때 소유자까지 알고 싶어요. 그럼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 언제나 등기부를 또 보러 가야 됩니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소유자 정도는 대장에서 같이 소개를 하자. 근데 소유자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원래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등기부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등기부의 소유자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자, 대장과 등기부는 서로 달리 존재하는 장부지만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정보가 두 개 있다. 하나는 표시, 하나는 소유자. 이건 일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자, 이 대장은 어디서 다루느냐?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서 시군 구에서 다룹니다. 행정청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는 어디서 다루느냐? 등기소에서 다루는데, 등기소는 법원 소속의 관공서, 즉 사법부 소속의 관공서예요.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로 완전히 관리부서가 다르거든요. 장부 자체도 달라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두 개는 당연히 일치해야 돼. 표시 일치하고 소유자 일치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불일치할 수도 있더라. 그럼 그 불일치할 때 우리는 두 개 다 공적인 장부인데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때는 표시는 원래 어디에서 정해지는 거야? 대장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걸 등기부가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대장이 표시상 원본이고 등기부는 표시상 사본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표시가 불일치하면 원본 보고 판단할까요? 사본 보고 판단할까요? 원본 보고 판단해야지. 그래서 표시는 대장이 우선한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표시가 서로 불일치할 때는 뭐 보고 표시를 판단해라? 대장 보고 판단하라 라는 거야. 됩니까? 그럼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는 뭐 보고 판단하라? 등기부 보고 판단하라.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자더라는 거야. 물론 대부분 일치합니다. 99.9%는 일치해요. 그러나 정보를 주고받는 시간상 갭에 의해서 또는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을 기재하는 담당자의 실수에 의해서 가끔씩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 그때는 뭐가 우선하느냐? 표시는 대장이,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그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적법을 배울 텐데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법 이름이 계속 여러 번 바뀌면서 현재 법 이름이 그런 것이고 처음에 법 이름은 지적법이었어요.
지적법, 그러다가 지적에 관한 법률 바뀌었다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이 몇 번 바뀌어져 옵니다. 그 이름이 바뀌면서 옛날에 있었던 지적법에서 우리가 시험 쳤던 그 파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그 플러스 알파가 들어왔지만 시험 범위는 여전히 최초의 지적법에 있었던 그 내용만 시험 범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자꾸 바뀌면서 이름은 길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지적 파트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앞으로 지적법 이렇게 그냥 줄여서 부를 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시험 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에서 그냥 소개를 해요.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법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적법하고 나오는데 지적법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 토지 표시를 공시하기 위한 지적 제도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서 지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되고 시험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지적이 공시하는 토지 표시는 6개가 있는데 그 토지 표시 6개는 각각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걸 얘기하느냐 라고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하나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배우고 나면 자,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 장부를 지적공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것이 7종이 있습니다. 이 7종에 각각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가라는 걸 배우게 되면 지적공부가 끝나요. 자, 그리고 지적공부 끝나고 나면 이 토지 표시 6개는 언제나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변화도 되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우리 지적법상 용어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 그 토지 이동, 토지 표시가 새로 생겨서 새로 등록한다, 뭔가 변화된다, 토지 표시가 없어져서 말소 지운다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디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면적과 경계화 좌표는 단순히 조사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측량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 이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별도로 지적측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지적측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측량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며 지적법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지적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지적이 공시하려고 하는 6가지 토지 표시를 배운다. 그 토지 표시가 등록되는 장부 7가지를 배운다. 그리고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을 배운다. 그리고 토지 표시 중 3가지 면적, 경계, 좌표 정하는 측량 배운다. 해서 그럼 쭉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지적의 핵심은 무엇이냐? 토지 표시야. 이 토지 표시 6개가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운다. 등록되는 장부 배운다.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 배운다. 표시 중 3가지 면적, 경계, 좌표 정하는 측량 배운다. 그럼 끝나버려요. 계속 이 토지 표시를 안고 굴러가는 법이다. 핵심은 토지 표시에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지번에서 대략 한 문제, 지목에서 한두 문제, 면적 경계에서 한두 문제, 그리고 지적 공부에서 한 2문제에서 어떨 때는 4문제까지 토지 이동에서 요즘은 이제 조금 숫자가 줄었지만 한 2문제에서 4문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지적 측량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한 4문제까지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제로에서 한 4문제까지. 요래서 12문제가 구성돼서 나옵니다. 지적 측량은 작년에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최소 2문제 이상은 측량 파트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죠? 막 그렇게 하시고 하는 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럼 뭐 문제는 풀려.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적이라는 게 뭐냐? 자, 토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도입니다. 지적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
중요한 것은 모든 토지, 이게 중요해요. 에 대해서 토지 표시 사실관계 또는 물리적 현황이라고 부르는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그리고 소유권은 등기부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기록 공시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사무입니다. 막 그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정도예요. 자, 대한민국 토지 중에 중요한 토지만 정보 공개 대상이냐, 모든 토지가 정보 공개 대상이냐, 모든 토지다. 모든 토지.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등록돼서 우리에게 공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주인이 관리하겠죠. 그런데 주인이 관리하는 것은 내 거니까 관리하는 거고, 이 토지라는 것은 굉장히 유한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으로도 되어 있더라는 거야. 소유자 관리와는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그런데 건물도 굉장히 가치가 높고 숫자가 쉽게 늘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건물도 관리를 해요. 물론 주인이 관리하는 건 관리하는 거고 말고 그 숫자나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건물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 그러면 우리 세종시장이 세종시에 존재하는 토지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토지 관리는 국가가 해야 되죠. 근데 국가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대한민국 4천만 필지, 남한에 있는 모든 땅을 국가공무원이 일일이 관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가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국가의 업무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장이 땅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에 존재하는 건물들 관리도 누가 한다? 세종시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관리하는 세종시장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장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지만 토지 관리는 국가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건물 관리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나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등기법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받아서 내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판결받느냐? 토지는 국가 상대로 판결받아 와야 돼. 왜? 토지 관리를 누가 하니까? 국가가 하니까. 건물은 누구 상대로 판결받아 와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왜? 건물 관리는 누가 하니까? 지자체가 하니까. 이게 보존등기가 하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한번 맛을 본 겁니다. 물론 지금 몰라도 나중에 보존등기가 하면 다시 설명드려요. 그죠? 한번 하고 알 수 있으면 그 뭐 기계직이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등록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닷가에 가보면 썰물 때는 조만큼 갯벌이 드러나고 땅이 엄청 넓어져. 그런데 밀물로 쫙 밀고 들어오면 땅이 확 없어져. 그러면 썰물 때 드러나고 밀물 때 바닷물에 빠져버리는 그 땅은, 즉 갯벌은 땅인가 땅이 아닌가? 그건 땅이 아니에요. 그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등록 대상이지만 토지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는 토지, 거기서부터가 토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순간이 있는 토지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중 등록 대상은 모든 토지라고 했는데, 그 토지는 최대 만조위 이상 드러난 토지만 등록 대상이다. 요거는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경계 설정 원칙에 가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련돼서 나왔다. 자, 만조위 했는데 만자가 가득 차다 할 때 찰 만자를 씁니다. 그래서 조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득 물이 차서, 즉 밀물이 가장 확 차서 가장 높이 들어왔을 때도 바닷물에 빠지지 아니하는 땅부터,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최대 만조위 이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드러난 토지만 등록 대상입니다. 그래서 갯벌은 땅이 아니에요. 그건 바다로 보는 겁니다. 됐다. 자, 해서 동그라미 친 거, 그 정도. 모든 토지 국가의 사무고 최대 만조 이상. 그 정도가 여기서 핵심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 지적제도하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미지만 용어 해석만 머릿속에 두고 가면 됩니다. 자, 지적은 국가가 정합니다.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그때부터 인정이 됩니다. 등록돼요. 뭐 그 정도만 하세요.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 그리고 국가가 많은 비용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원할 때마다 뭐하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게 지적공개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하면 나오는 데 반해서 면적 경계 좌표는 청량해야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사도 하고 청량도 하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기계를 이용해서 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서 토지 표시를 정하더라.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직권등록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권이라는 용어는 머릿속에 두시라고 그랬죠. 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게 직무상 주어진 권한으로 이제 직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약간 은유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군가가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이 없어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뭔가 하더라. 이것을 직권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또는 다른 법에서도 직권으로 하고 나오면 누군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뭘 해놓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직권 나오면 대부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토지는 직권으로 등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는 이런 표시를 가졌으니까 등록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당연히 등록을 해주는데 소유자가 나는 자연인이다 맨날 보다가 나 20살래 내 땅이 이런 줄 아무도 모르게 할래 라고 땅에 대한 변화를 누구도 모르게 하려고 그래도 국가는 알아서 직권으로 다 등록시켜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토지는 100% 다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등기법을 가면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형식적인 심사만 합니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은 서류만 가지고 서류 심사만 하지 현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 형식적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는 원칙 신청해야 등기를 해줍니다.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알아서 등기하는 것은 굉장히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에만 해주고 기본적으로는 신청해야만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 전쯤입니까? 그때 나온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100%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 등록되어 있는 토지 중에 약 2.6% 정도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4천만 필지 중에 2.6% 같으면은 약 100만 필지 정도가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그때 이제 한 20년 됐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줄어들었겠죠. 국가계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요. 그 정도. 자, 넘어가서 지적과 등기의 비교는 지적과 등기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자, 용어 정의하고 나서 용어 정의. 자, 여기서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지적법에서 쓰는 용어는 약 11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 땅을 분류하는 지적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왕토사작이라고 해서 전부 왕의 땅이야. 조선 땅이 전부 왕의 땅이거든. 그러니까 땅이 뭐 무슨 용도로 쓰고 뭐 면적이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 하지마 임마. 전부 내 거야. 근데 뭐 분류하고 쓸데없는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이 땅에는 수확이 얼마나 나오는지, 즉 기름진 땅이면 세금을 많이 걷고, 맞죠? 땅이 황량해서 뭔가 수확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걷고, 그것만 알면 되지. 뭘 분류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리 봐도 내 거, 저리 봐도 내 거, 전부 내 건데 뭐 분류해? 분류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1910년대 그때 그 경술국치를 해가지고 그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원을 일본으로 빼돌려야 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들어보니까 토지에 대한 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자원이 있고 또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와야 교통수단을 잘 활용해서 일본으로 자원을 빼갈 건지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스파일 간첩일 수 있다. 외국에 우리나라의 정보를 줄 수도 있다. 옛날에는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계곡 같은 데 매복해 있다가 치고 해야 되는데 그 지형을 안다는 것 자체가 전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국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도를 만든다는 자체가 외국에 우리나라 지형을 가르쳐준다는 자체가 침략을 용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 만든다는 자체가 역적들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단 말이야. 그랬던 나라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원을 빼돌리기 위해서 지적제도라는 걸 만드는 거야. 여러분 국사 때 배운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철도 만들고 해서 저쪽에서 자원 가져오면 가져와서 군산항 통해서 부산항 통해서 인천항 통해서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갖다 날라버리고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 그게 지적제도야. 근데 그 용어가 이 100년 넘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식 용어로 바꾸자라고 해서 3월 4일날 이제 딱 한 달쯤 됐죠.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용어들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31개의 용어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실제로 그 용어가 아직 법에 정비는 안 돼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정비를 해야 직접 시험에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정비는 안 돼 있는데 그 공고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앞으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법령 정비를 하고 각 국가 자격 시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의 용어를 바꾸지 않고 뭐 규칙에 있는 용어를 바로 쓰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거다. 그러나 뭐 언젠가 바꾸긴 바꿀 거니까 막 요렇게 바꾸려고 해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정보관리청, 토지의 이동은 토지정보 변동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막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일단은 옛날 용어로 하시면 돼요. 자, 용어 정의는 해당 부분에 가면 합니다. 여기서는 지적소관청 정도만 보세요. 자, 원래 국가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대한민국 모든 토지 다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나뉘어져 있다는 건 아시죠? 그래요. 공무원 할 때 지방직 채용을 하고 국가직 채용하고 나눠져 있다고. 됐어요. 뭐 공무원 될 생각이 없으니까 됐어요. 됐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국가직 공무원 수를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시, 당신의 군, 당신의 구에 있는 토지는 국가를 대신해서 네가 좀 관리해라고 업무를 위탁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토지관리 업무를 맡는 관청, 그걸 지적에 관한 소임 맡은 관청,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을 얘기한다. 대충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소관청이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적법상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누가 하고 있다? 소관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관청이라는 개념은 끝없이 나오니까 소관청 나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 정도를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거기 시장에는 여기 세종 특별자치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소관청이라고 한다.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한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념 자체는 지적소관청의 정확한 개념을 묻는 문제는 이미 20년 전 나오고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대략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정도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몇 년에 무조건 한 번씩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법제 64조에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토지 표시는 일단 이 토지는 몇 번지로 하고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조사해서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한 내용은 우리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고 등록하는 건 누가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여기서 다룬다는 거야. 자, 64조 1항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모든 토지 필지별로 토지 표시를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뭐 해야 된다? 등록.
자,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우리 장관이 뭐 여러분 이 법 저 법에서 여러 장관이 나오겠지만 우리 지적법에서 나오는 장관은 99%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장관은 나왔다 하면 국장이에요. 딱 한 번 다른 장관이 나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따로 보시고 일단 지적법에서 장관은 나왔다 하면 무슨 장?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나옵니다. 국장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토지. 그런데 이렇게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런 토지 표시가 결정이 돼야 돼요. 결정.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 변화가 있어서 이러하니까 조사해서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소관청이 결정해요. 그런데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아까 신청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까? 직권 등록해버립니까? 직권 등록해버리잖아. 그럼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청에 하여 결정하고 등록이 될 건데 이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도 누구다? 소관청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 토지 표시 결정은 소관청이 하고 등록은 국정이 한다. 줄여서 결정은 소가 하고 등록은 장이 한다. 결소 등장 하고요. 그죠? 결소 등장. 등록은 장이 한다. 결소 등장 하고요. 결소 등장. 이거 시험은 외우는 거예요. 그죠? 외워지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외워야 됩니다. 그죠? 자꾸 외워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으면 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자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결소 등장. 결소 등장. 그죠? 결소 등장. 결정은 소가 하고 등록은 장이 합니다.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시법은 여러분 그 자료는 오늘 수업한 걸 복습하시라고 자료를 나눠드리는 것인데 공시법은 지금 요 익힘장이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익힘장에 있는 문제가 1, 2월 달에 제가 나눠드렸던 그 박스형 문제 있죠. 그게 3부로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2부에 이 양자택일 문제가 있어요. 익힘장 사신문을 보시면 익힘장 14페이지를 보시면 14페이지 지적법 기출지문 익힘장 양자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테마 01에서 테마 02에서 토지표시 조사와 등록 결소 등장 소개해놓고 있죠. 그리고 거기 1, 2, 3 문제가 있고 밑에 정답 해설이 붙어 있는데 여기 테마 1, 2 한 것을 오늘 여러분 보시고 혼자 복습을 한번 요 부분을 했다면 요게 풀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저 뒤쪽에 3부 우리 1, 2월 때 나눴던 이 빵꾸 노트 해가지고 익힘장 빵꾸 노트 3부가 있죠. 거기 80페이지 가봅니다. 80페이지 가보면 지적법 익힘장 빵꾸 노트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밑에 테마 01, 테마 02 이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앞에 양자택일 문제 테마 01, 02하고 이어지니까 앞에서 양자택일 문제를 보고 나면 뒤에 빵꾸 노트를 보면서 심화학습까지 하라 라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앞에 보고 뒤에 보고 80%만 풀리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80%만 풀리면 다 몰라도 80%만 알아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죠? 앞쪽에는 두 문자만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썼던 두 문자 생각 안 나면 찾아보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익힘장을 가지고 여러분 복습하시는 거고 수업 시간에 가다가 군데군데 익힘장에 있는 문제를 100% 소개는 못 드리고 한 70%에서 한 80% 가까이는 소개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복습용으로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복습 자료나 이런 건 안 나갈 거니까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식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술지문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익힘장 14페이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1번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필지별로 토지 표시를 조사 청량하여 지적 공부에 뭐 해야 된다? 등록. 그럼 등록은 누가 하더라? 등록은 공부하기 싫으면 말로 해요. 말로. 그죠? 분위기 막 그죠? 혼자서 발광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됐어요. 자, 등록은 아까 결정은 소가 하고 결소 등록은 장이한다. 등장. 그죠? 그럼 등록은 장이에 누가?
등장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록되는 토지는 일부 토지입니까? 모든 토지입니까? 모든 토지 나왔다. 그죠?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든 문제요.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이라 그죠? 기출지문을 그대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핵심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두 개로 나열해 놓고 여러분들이 고르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2번 지적공고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는 자 박스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박스가 뭐한다? 결정한다. 그러면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 것은 소관청이 하더라. 맞죠? 근데 박스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냐 토지에 이용이 있을 때냐.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아까 토지에 이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 6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토지 이동할 때 토지의 이동이 한자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 다를 이자를 쓰고 움직일 동자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동은 한자어로 이 옮길 이자를 쓰고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요게 자리를 옮긴다는 이동입니다. 토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리 옮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동이 아니에요. 옮긴다, 이사한다 그 이동이 아니고 다를 이자를 씁니다. 우리 국사 배우면 이민족의 침입, 나와 저 사람의 차이 할 때 그 이자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에 뭔가가 다르게 움직여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게 움직였어요? 표시 6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개가 다르게 움직여서 변화있다. 그러면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동. 용어 좀 어렵죠? 요걸 앞으로 토지 표시의 변동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 용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국회가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뭐 앞으로 2달 동안은 또 못 바꾸겠죠?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좀 바쁠 거야. 그죠?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번에 4월 4일날 헌재 판결하는 그날 그 안국동에 그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그 안국동 쪽이 그 종로 3구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종로 3구에서 그 종로방법 강의를 하거든요. 그날 종로에 나가 있었어요. 아침에 차 막힐까 싶어서 혹시 지하철 못 가게 할까 싶어서 아침 일찍 나갔더니 그때 종로 3가 주변에 안국동 주변에 거기 사무실들이 전부 재택근무로 돌려가지고 오히려 늘늘하게 그죠? 그날 제일 걱정되었던 것은 이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뭔가 유혈 사태가 날까봐. 그래 되면 나라 진짜 망가지는 거거든. 진짜 내전으로 가는 거거든. 그죠?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무리 내가 정의다라고 양쪽에서 일방적으로 했더라도 결정되고 나니까 전부 수긍하고 뭐 수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유혈 사태 없이 쫙 헤어졌잖아.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죠? 대단히 높은. 아이고 참 걱정이 됐는데 안심이 돼요. 그죠? 빨리 그래서 안정이 돼야지. 그죠? 지금 전 세계 지금 이 유사일에 없었던 뭐 북한의 깡패는 동네 깡패잖아. 근데 미국의 깡패는 세계적인 깡패잖아. 맞죠? 이 전국구도 아니고 전 세계 깡패가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나만 살면 돼. 맞죠? 너는 필요 없어. 나만 살면 돼. 미국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은 지금 3차 산업 서비스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야. 그 나라는 금융, 금리,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주식 투자 그런 거 하고 그죠? 그 다음 자기들이 갖던 지식재산권 이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지금 물건에서 딸린다 해가지고 나쁜 놈들이야. 아주 나쁜 놈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쪽 전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차 관세. 관세 두드려 패고 관세 두드려 패면 자기들 물가 올라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환율로 조진다.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해요. 그죠? 이 전략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관세 때리니까 미국도 물가가 오르잖아.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데려다 놓고 환율 조절해가지고 약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자기만 잘 살자. 그 환율 조정 때문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그것 때문에 시작됐잖아. 아시죠? 겁나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상대로 지금 일방적으로 싸우고 있잖아.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지금, 그죠? 합친 놈이 지금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요. 됐습니다. 자, 됐고. 자, 여기서 지주공부 등록하는 토지 표시는, 결정은 소거한다. 신청이 있든 신청이 없든 결정은 소거하는 거야.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 토지 표시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측량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가기 전에 일단 계획부터 세워라. 그래서 뭐 준비물 하나 빠져도 현장 가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될 테니까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하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 조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조사 가서 조사된 내용을 조사부를 작성해서 기재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작성된 조사부는 깔끔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오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결의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정리된 결의서 내용대로 지적공부에 직권으로 정리, 등록해줘라. 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쉽게 나올 시험에서는 이거 5가지를 섞어놓고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도 옛날에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 문제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계획 잡고 조사 가서 조사부 작성하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된 결의서 작성한 다음 정리된 결의서 내용대로 지적공부 정리하라. 여기 이제 순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앞에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가 전부 공통적으로 붙어 있죠.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이런 식으로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가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죠. 자, 이 용어 가지고 어떻게 틀리게 냈느냐? 토지 이용으로 글자 한자 바꿔서 틀리게 냈어요. 여러 번 냈습니다. 여러 번 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의 개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토지 이용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으로 글자 한자 바꿔놓고 틀리게 내더라는 거예요. 그죠?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이 계획 수립 당연히 국가를 대신해서 소관청이 하겠죠. 그럼 소관청은 자기 나와바리별로 수립한다는 거예요. 아까 소관청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그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부득이하면, 자, 부득이하다는 얘기는 뭔가 비용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더 좁은 지역인 읍면동별로도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나왔죠. 시군구 읍면동 하는 거. 그죠?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뭐 직권 등록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넘어가서 자, 일필지 성립 요건 하는 게 나왔어요. 자,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한 개의 필지, 땅 한 개가 한 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의외로 6개나 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야 한 개의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토지가 필지가 연접 붙어 있어야 돼요. 연속에서 접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종시에 땅 한 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에 땅 한 평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명동 땅 한 평하고 세종시 땅 한 평을 한 필지로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땅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떼돈 벌 수 있죠. 서울 명동의 땅 한 평은 지금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1억이야. 그러면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공시지가만 한 평에 3억 3천이야. 그럼 실제로 살려면 실거래가는 뭐 6, 7억 줘도 안 팔려고 하겠지. 맞죠? 세종시 또 뭐 상당히 땅값이 높지만 명동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잖아. 맞죠? 됐다. 연접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돼요.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배웁니다. 한 필지당 지목은 몇 개만 등록해요? 한 개만. 1필지 1지목. 그래서 지목이 같은 땅만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돼요. 자, 우리는 지번을 부여할 때 토지에 번호를 붙이는데 4천만 필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부여하면 마지막 번지는 4천만 필지가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필지는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 사십니까? 자, 받아 적으세요. 세종시 나성동 3927만 5385번지입니다. 말해놓고도 금방 까먹었다. 몇 번인지. 맞죠?
그러니까 이 지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 뭐 소개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번이 계속 늘어나게 할 수 없다 라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단위가 되는 구역이 도시에서는 동 단위로, 시골에서는 리 단위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사십니까? 나성동 100번지 삽니다. 이런 집을 얘기하든지 어디 샀습니까? 다정동 100번지 삽니다. 맞죠? 이렇게 동별로 끊어버립니다. 그게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나성동에 있는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어요. 나성동 몇 번지 하면 되니까. 근데 나성동과 다정동이 붙어 있다면, 붙어 있죠? 보다 보니까 다정동 끝나니까 나성동이더라고. 자, 나성동과 다정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여기가 나성동이고 여기가 다정동입니다. 나다네. 그러면 뭐 가 무슨 동도 있겠네. 그죠? 됐고. 자, 나성동의 땅과 다정동의 땅이 붙어 있어요. 요렇게. 연접되어 있고, 지목도 같아. 근데 지번 부여지역이 달라. 한 필지로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거 한 필지로 하면, 이거 나성동 몇 번지로 할 수도 없고, 다정동 몇 번지로 할 수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동에 있어요. 같은 리에 있어야 한 필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유자 같아야 돼요. 우리 민법상 물권법의 원칙 중에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물건 하나에 소유권 몇 개? 한 개만 존재하는 거야. 소유자가 서로 달라버리면 각각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필지로 만들면 토지는 한 개가 되는데 소유권은 두 개가 존재 안 됩니다. 소유자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축척이 같은 도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나성동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 장의 도면에 전부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장의 도면에 나성동이 잘려서 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성동에서도 중심지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고, 나성동에서도 저기 야산이 있는 지역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러면 땅값이 높으면 지도도 정밀하게 만들어주고, 땅값이 낮으면 지도도 정밀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랬을 때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으면 한 필지로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 왼쪽은 500분의 1 축척입니다. 오른쪽은 1000분의 1 축척이에요. 이게 다 나성동에 있는 도면 중에 두 개를 소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두 도면에 있는 토지는 똑같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토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토지와 여기 있는 토지를 한 필지로 하려고 합니다. 붙어 있어요. 지목도 같아요. 지번 부여지역 소유자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필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못 만드느냐? 자, 도면에서 이 두 토지를 붙여서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이쁘죠? 그러나 실제 토지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축척이 달라서 그래. 왼쪽 토지는 500분의 1로 줄였죠? 그럼 실제로는 길이가 곱하기 500으로 커지는 겁니다. 오른쪽 토지는 1000분의 1로 줄였죠? 그럼 실제로는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야. 그럼 도면에서는 이 직사각형으로 참 멋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가 보면 꼬라지가 이리 되어 있다고. 그죠? 이리 되어 있다고. 그래서 도면상 모양과 실제 모양이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척이 다른 도면에 있으면 한 필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는데, 자, 이 두 토지가 있습니다. 두 토지가 있으면, 자, 지적 공구는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직권 등록. 신청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등록을 시켜버리니까. 그런데 등기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미등기 토지가 아직도 100만 필지 가까이 있었다고 그랬죠?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등기부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 등기부가 모두 없을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졌을 때, 자, 왼쪽은 동그라미, 오른쪽은 세모라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요 지적공부상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동그라미 세모가 같이 있다라고 전체 모양을 담을 수 있겠죠? 그럼 등기부도 모두 있으니까 요 두 개를 합쳐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이 있다 담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공시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두 등기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등기 안 돼 있어. 그럼 등기부 자체가 없죠? 그럼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대장만 일단 동그라미 세모로 만들면 되는 거야. 나중에 토지 등기부는 등기될 때 동그라미 세모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한 필지로 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왼쪽 토지는 등기되어 있는데 오른쪽 토지는 등기가 안 돼 있어.
그 왼쪽 토지는 등기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오른쪽 토지는 아예 등기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한 필지로 만들어 버리면 대장에는 왼쪽 토지, 오른쪽 토지 정보가 다 있으니까 합치면 돼요. 그러나 등기부는 왼쪽 토지 정보만 있고 오른쪽 토지는 정보 자체가 없죠. 합쳐졌지만 동그라미 세모다 여전히 동그라미만 남아있다. 동그라미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와 정보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게 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 필지로 합칠 수 없다. 대장과 등기부 내용은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 필지가 되는 요건이에요. 그러면 두 필지나 세 필지나 열 필지를 합쳐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의 결과 그 토지는 몇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여러 개를 합쳐서 한 개로 만드는 게 합병이니까. 맞죠? 그럼 나중에 합병 들어가면 여러 필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들기 위한 요건이 한 9가지가 나옵니다. 그 9가지 중에 6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요걸 좀 외우고 가야 나중에 편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외우는데? 어떻게 여기는 대가리 따서 외우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친 네모난 글자 연지지 소축등 하고 나오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조금 된소리를 내서 연찌찌 소축등 연찌찌 소축등 하고 외우는 거야. 자, 연 한 개 연접하고 5가지 동일. 찌찌 소축등은 동일해요. 찌 지목 동일, 찌 지번 부여지역 동일, 소 소유자 동일, 축 축척 동일, 등 등기 여부 동일. 해서 한 개 연접 5가지 동일. 그죠? 연 찌찌 소축등.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넘어간다. 자, 드디어 지번으로 갑니다. 지번. 지번.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벌써 이리 가나. 일단 뭐부터 한다? 10분간 휴식. 그죠? 10분간 휴식.